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6일 월요일 뉴스투데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주위에선 요즘 모임도 늘고 또 사람들 이동도 더 많아진 것 같단 말이 곧잘 오갑니다. 정부가 수도권과 강원에 예비 경보를 내렸죠. 거리두기 단계를 올리기 직전이라는 경고인데요. 그러면서 모임 자제와 마스크 착용을 다시 한번 부탁했습니다. 새 확진자는 주말 이틀 연속 200명을 돌파했는데요. 어디서 누가 주로 감염됐는지 손병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무섭도록 가파르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강원권에 대해 거리두기 1.5단계 상향을 경고했습니다. 강원권과 수도권에 대한 예비 경보를 내리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진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일주일 동안 일평균 확진자 수가 83.4명으로 상향 기준의 80%를 넘어섰고 강원권은 이미 격상 기준을 웃돌고 있습니다. 정부는 강원도의 집단 감염 사례가 대부분 영서 지역으로 전체 상향은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철원에서 김장을 같이 한 주민 7명 등 확진자 13명이 대거 발생해 긴장감은 더 높아진 상황입니다. 청장년층의 코로나 감염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40대 이하 확진자 비중이 최근 전체의 절반에 달한다고 방역당국은 밝혔습니다. 고려대에선 한 동아리에 6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교내시설 일부가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또 직장 가족 모임 등을 고리로 한 일상 감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군부대 내 확진자도 증가 추세입니다. 국방부 영내 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간부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국군 복지단과 관련해선 19명, 서산 군부대에서는 모두 9명이 확진됐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는 208명, 이틀 연속 200명대를 기록했고 자가격리 중 확진되는 방역망내 관리 비율은 60%대에서 지난주 57.5%로 떨어졌습니다. 방역당국은 지금의 증가세를 꺾지 못하면 거리두기 격상이 불가피하다며 마스크 쓰기와 거리두기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손병산입니다. 대형 병원 내 감염은 특히 우려스러운데요. 광주 전남 최대 의료기관인 전남대병원에서 병원 내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의료진에 이어 환자와 보호자도 감염됐습니다. 또 서로 접점이 없는 층에서도 확진자가 나와서 병동 전체를 동일 집단 격리, 즉 코호트 격리하는 것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초론 기자입니다. 최초 확진자인 신경외과 의사를 포함해 그제까지 모두 4명이던 전남대병원 관련 확진자는 어제 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그제까지는 신경외과 동료 의사와 간호사 그리고 최초 확진자의 예비 신부 등 모두 의료진이었지만 어제는 의료진뿐만 아니라 환자와 보호자 가운데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현재까지 확진자는 의사 4명, 간호사 2명, 그리고 환자 2명, 보호자 1명 등 모두 9명이 확진됐습니다. 더 우려스러운 점은 다수가 확진된 6층의 신경외과뿐만이 아니라 11층에 있는 감염내과에서도 양성 판정자가 1명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전남대병원과 방역당국에 따르면 확진된 내과 입원 환자는 신경외과 의료진 등과의 접촉면이 드러나지 않는 등 현재로선 감염 경로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전남대병원의 동일 집단, 즉 코호트 격리를 검토하고 있는 방역당국은 격리의 인적, 공간적 범위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최대 의료기관의 응급실과 외래 진료가 중단되면서 진료 차질도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급 병원들이 이제 늘로 환자들이 많이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도 가급적 크게 중한 질환이 아닌 경우 가까운 의원들을 먼저 방문하시고 방역당국은 전남대병원을 출입했던 5천여 명을 전수검사할 예정으로 검사가 종료되고 진단 결과가 대부분 나올 것으로 보이는 오늘이 감염 확산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모두 15개 나라가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FTA가 출범했습니다. 이번 협정으로 우리나라는 자동차 부품과 철강 등 주력 수출 분야뿐만 아니라 섬유와 기계 등 중소기업 품목들의 수출 길도 넓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역사적 순간이라면서 자유무역 가치의 수호를 행동으로 옮겼다고 평가했습니다. 조국형 기자입니다. 15개국이 참여한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CEP은
전 세계 무역 규모와 인구의 30%를 포괄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입니다. 협상 개시 8년 만에 이뤄진 서명식에 화상으로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역사적 순간이라면서 보호무역 확산 등의 위기 속에서 자유무역 가치의 수호를 행동으로 옮겼다고 평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이후 시대를 선도할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며 상품과 서비스 시장 개방, 투자 자유화의 속도를 내며 가장 빠르게 경제를 회복하는 지역이 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번 협정의 가장 큰 기대 효과는 수출 시장 확대와 교역 구조 다변화입니다. 아세안 10개국이 상품 시장을 추가로 개방했고 관세 철폐율도 최대 94.5%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자동차 부품과 철강 등 우리의 주력 수출 분야뿐만 아니라 섬유와 기계 등 중소기업 품목, 코로나 시대 주목받고 있는 의료, 위생용품 등의 수출길도 넓어지게 됐습니다. 협정에 참여한 대부분 국가들과는 이미 개별적으로 FTA가 체결돼 있지만 일본과 FTA를 맺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부는 일본에 대한 우리 산업의 민감성을 고려해 자동차, 기계 등의 품목은 제외했고 수산물 개방도 최소화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정은 참여국의 절반 넘게 국내 비준서가 제출되면 60일 뒤에 발효됩니다. 정부는 곧바로 국내 절차에 착수할 예정으로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RCEP이 발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중국이 참여한 이번 협정을 두고 미중 갈등에 휘말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중국은 참여국 중 하나일 뿐이며 중국 주도의 협정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MBC 뉴스 조국현입니다. 중국발 미세먼지의 여파로 올가을 들어서 처음으로 서울에도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나쁨 수준을 이어가는 미세먼지 농도는 비 예보가 있는 수요일 이후에야 차츰 나아질 전망입니다. 김수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충청 지역은 주말 내내 잿빛 하늘이 뒤덮었습니다. 인천과 경기, 충남 일부 지역에 이어 서울에도 올 가을 들어 처음으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중국 등에서 넘어온 미세먼지가 국내 대기 정체로 사라지지 않고 머무르면서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공기질이 나쁜 상태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로 한동안 잠잠했던 중국의 공장 가동이 늘어나고 추운 날씨에 난방이 시작된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에 오늘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잠시 서해상으로 몰려났던 미세먼지까지 더해지면서 종일 답답한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수도권과 충청, 전북 등 서쪽 지역의 상황이 좋지 않은데 이에 따라 충남 등 일부 지역에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화력발전소 등 사업장의 가동률을 조정하는 비상저감 조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머리카락 굵기 30분의 1 수준인 초미세먼지는 입자가 매우 작은 만큼 비말 마스크 대신 반드시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노인과 어린이, 호흡기 질환자 등은 외출을 자제해야 합니다. 내일은 대구 등 영남 일부 지역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립환경과학원은 수요일인 모레 전국적으로 비가 오기 시작하면서 하늘이 한층 거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즉석식품의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는 컵라면도 출시됐는데요. 은박 뚜껑은 꼭 떼어내고 조리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간편식품을 먹기 전에 조리 방법과 주의사항을 꼼꼼히 읽어봐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먼저 컵라면을 전자레인지에 가열할 때에는 반드시 포장에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이라고 적혀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별도 표시 없이 스티로폼으로 된 일반 컵라면은 대부분 전자레인지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제품으로 전자레인지에 가열하면 용기가 변형되거나 유해물질이 녹아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전자레인지용 컵라면이라도 윗면의 은박 뚜껑은 전자레인지에 넣기 전에 반드시 제거해야 하는데요. 전자레인지에 사용되는 마이크로판은 은박 뚜껑을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꽃이 튀면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데워 먹는 즉석밥이나 즉석카레는 전자레인지에 넣어도 되는지, 뜨거운 물에 데워 먹는 중탕형인지 조리법을 확인하고요. 밀봉된 제품은 내부 기압이 상승해 전자레인지 안에서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용기에 옮겨 담거나 포장 입구를 잘라서 가열해야 안전합니다. 또한 전자레인지용 제품이라도 표시된 가열 시간을 넘겨 반복적으로 데우면 용기가 변형되거나 일부 성분이 녹아나올 수 있으니까
포장 겉면에 적힌 조리법을 잘 지켜야 합니다. 스마트 리빙이었습니다.